말수는 봉투에서 나온 종이를 다시 펼쳐들었다. 남편 태식의 이름 아래 붉은 도장이 2번 찍혀 있었다. 하나는 익숙한 인감처럼 보였지만 다른 하나는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이름, 그런데 다른 힘으로 눌린 흔적이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종이를 가져가려 손을 뻗었다. 어머니, 제가 보겠습니다. 나라. 말수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내 남편 이름이 적힌 종이다. 내가 먼저 본다. 유리가 다가와 물었다. 엄마, 뭐가 이상한데? 말수는 대답 대신 종이를 끝까지 읽었다. 분당집 지분과 상가 보증금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다. 태식이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시기였다. 말수는 정명훈 변호사를 올려다봤다. 설명해봐요. 왜 우리 남편 이름 옆에 도장이 2개나 찍혀 있죠? 정 변호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서류 정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 유리가 쏘아붙였다. 초안 정리하다가 도장이 2번 찍혀요? 같은 칸에. 민호가 끼어들었다. 유리야, 넌 잘 모르잖아. 괜히 더 시끄럽게 하지 마. 유리는 눈을 흘겼다. 그럼 오빠는 알아? 아버지가 왜 이런 서류를 만들었는지. 민호는 대답을 피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선명했다. 말순이 조용히 물었다. 민호야, 너 알고 있었냐? 민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낮게 말했다. 전부는 아닙니다. 유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전부는 아니라는 건 일부는 알았단 말이네. 말순의 손이 떨렸다. 너 일부라도 알았다면 지금까지 날 속인 거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계속 찾으셨어요. 누구를? 강준서요.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유언장에서 본 낯선 이름.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리하고 가야 할 게 있다고. 무슨 정리? 민호는 어렵게 말했다. 빚이라고 했습니다. 유리가 받아쳤다. 사람을 빚이라고 표현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라고. 말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래서 넌 도장 찍게 놔뒀냐? 제가 찍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 민호는 정 변호사를 봤다.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다. 정명훈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고인께서는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그 사람 손에 힘도 없었어요. 밥도 떠먹여야 했고 밤새 숨차서 앉아 자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위임을 해? 정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직접 쓰신 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정리했고 고인께서 확인 후 도장을 2번이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가 나섰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짝. 말순의 손이 민호 뺨에 닿았다.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고 했냐? 방안이 얼어붙었다. 남편 장례 치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유언장엔 가족도 아닌 이름이 올라오고 변호사 가방에선 도장 2번 찍힌 서류가 나오고 내 자식은 일부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하냐?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섰다. 분위기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에요? 유리가 대답했다. 잘 왔네요. 아버지 이름 옆에 도장 2번 찍힌 서류가 나왔거든요. 수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말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너 왜 놀라냐?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정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수진은 민호를 잠깐 봤다. 짧은 눈빛 교환이 지나갔다. 말순의 심장이 더 차갑게 식었다. 민호야. 수진이도 알고 있었냐? 수진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상 치른 집에서 왜 사람을 몰아가세요? 가족이면 더 묻는다. 유리가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면 왜 유언장에 남 이름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수진도 참지 않았다. 유리 씨는 늘 끝나고 와서 큰 소리만 쳐요. 병원에 누가 붙어 있었고 장례식장 누가 뛰어다녔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더 수상한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 곁에 있었으니까.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체념한 듯 웃었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다. 말순이 낮게 물었다. 어디까지? 아버님이 준서 씨를 찾았던 거. 그 사람 앞으로 뭔가 넘기려 했던 거. 그건 사실이에요. 유리가 나를 세웠다. 왜요? 오래전 일 때문이래요. 어떤 여자 인생이 아버님 때문에 망가졌다고. 말순의 얼굴빛이 변했다. 누구? 수지는 천천히 말했다. 김선이요. 말순의 입술이 굳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태식이 술기운에 한번 흘린 이름. 공장 다닐 때 알던 여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겼던 이름. 태식이가 그 이름을 말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병원에서요. 저랑 수진 둘 다 들었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가슴이 먹먹하게 막혔다. 정 변호사가 덧붙였다. 고인께서는 그분과 관련된 금전적, 도의적 책임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리가 즉시 물었다. 그래서 뭘 넘기려 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분당집 지분 일부와 상가 보증금 일부입니다. 말순은 멍하니 웃었다. 그 집은 남편 혼자 만든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벽 청소, 식당 일, 반찬 장사로 겨우 지켜낸 집이었다. 내가 벌어넣은 돈도 들어간 집이야.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걸 왜 남한테 넘겨? 정 변호사는 낮게 말했다. 정상적 절차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안 되는 서류였다는 거네요. 정상적으로라면 그렇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물었다.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려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차라리 경찰 부르세요. 유리가 놀라 돌아봤다. 내가? 네. 이건 가족끼리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민호가 다급해졌다. 여보, 그만해. 아니요. 오늘은 말해야겠어요. 수지는 숨을 골랐다. 그날 아버님이 직접 한번 찍으셨어요. 손이 떨려서 도장이 반쯤 밀렸죠. 저는 그건 봤어요.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안 했어요. 정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다.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에요. 물수건 가지러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가 더 찍혀 있었어요. 유리가 정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님이 찍었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는 얼굴을 굳혔다. 모욕하지 마십시오.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누가 찍었죠? 병실에 저 없었고 민호 씨도 밖에 나가 있었고 남은 건 변호사님하고 아버님뿐이었는데. 민호가 소리쳤다. 내가 왜 나갔는지는 말 안 하냐? 그래요, 말해봐요. 수진이 받아쳤다. 당신 아버님이 준서 씨 얘기 꺼내자 화내면서 병실 나가버렸잖아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다. 사실이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왜 화냈어? 무서워서요. 민호가 결국 터뜨렸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모르는 사람 이름 꺼내면서 재산 넘긴다고 하는데 제가 안 무섭겠어요? 회사도 망했고 대출도 막혔고 애 학원비도 밀렸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과거 빚 갚겠다고 집 지분을 남한테 준다잖아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결국 돈이었네. 넌 아니었어? 나는 적어도 죽어가는 노인 손 위에 도장을 하나 더 찍자고는 안 했어. 말순의 눈이 흔들렸다. 하나 더 찍자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 민호는 급히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수지는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날 당신이 그랬잖아. 삐끗하게 찍힌 도장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내가 말한 건 새 서류 작성이지. 근데 왜 새 서류를 안 쓰고 같은 서류에 도장이 하나 더 찍혔죠? 다시 정적이 흘렀다. 말순은 아들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민호야, 내가 찍었냐? 민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직접은 안 찍었습니다. 그럼 간접은 했다는 거냐?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문제될 흔적은 정리하자고 말한 건 맞습니다. 누구한테? 민호는 더는 피하지 못했다.
정 변호사님한테요. 유리가 숨을 삼켰다. 정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다. 저는 그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수진이 비웃었다. 거부한 사람이 왜 서류를 가방에 숨겨요? 보관한 겁니다. 누구에게 불리할지 아니까. 말수는 한 걸음씩 정 변호사 앞으로 갔다. 이 서류 감정 보낼 겁니다. 잉크도 보고 인감도 보고 날짜도 다 볼 거예요. 민호가 다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면 집안이 완전히. 이미 무너졌어.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이제 누가 기둥을 빼갔는지만 찾으면 된다. 바로 그때 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상하게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끝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서말순 씨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강준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말순은 간신히 물었다. 무슨 일이죠?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선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게 있습니다. 김선희. 그 이름이 다시 방 안에 살아났다. 무슨 말입니까? 태식 씨가 오시기 전부터 선희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모든 걸? 준서는 힘겹게 말했다. 제가 태식 씨 친자가 아니라는 거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다. 다시 말해보세요. 저는 태식 씨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태식 씨는 평생 저를 자기 빚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서류를 바로잡겠다고 하셨고요. 말순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붉은 도장 2개가 선명하게 겹쳐 보였다. 준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태식 씨가 남기려던 건 저한테 줄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정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와 수진도 동시에 서로를 봤다. 그럼 뭡니까? 빼앗긴 이름을 되돌리려던 겁니다. 말수는 숨을 멈춘 채 물었다. 누구 이름? 준서의 대답은 너무 또렷했다. 서말순 씨 이름입니다. 말순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갖고 계신 도장 2번 찍힌 서류요. 원래는 제 이름 넣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바꾼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원본을 봤어요. 선희 씨 유품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말순 씨 이름이 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서가 낮게 말했다.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원본 가지고요. 태식 씨가 끝내 말 못한 것도 전부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서류를 집어들고 붉은 도장 2개를 끝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아들, 며느리, 변호사, 딸. 아무도 나가지 마라.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내일부터가 아니다. 지금부터다. 정명훈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급히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말수는 이미 봤다. 원본 찾았습니다. 지금 들고 갑니다. 말수는 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변호사의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원본이 따로 있었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서류를 품에 넣었다. 이제